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기사 하나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놓치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내용인데 또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찍는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후기 왼쪽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급매물 거래 안 돼. 노도강 집값 하락 신호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요새 매물이 안 팔려요. 거래가 없습니다. 정말 거래가 없어요. 인정합니다. 거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이 기사에서 보이지 않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잊어버리신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게. 자, 일단 이번 영상을 보기 전에 이거 한 가지 확실하게 해요. 1. 아파트를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 제가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자, 급매물도 거래 안 돼. 노동왕 집값 하락 신호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벌써 몇 년째인가요? 한 2017, 18, 19, 19년도는 좀 건너뛰고 21, 22. 그러니까 제가 대충 생각만 한 5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급매물을 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런 기사나 지금 분위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굉장히 큰 걸 얻을 수가 있는데 다들 얻지를 못해요. 지금 시장에서 얻을 걸 얻어야 다음 시장에서 대비가 되는 건데 이번 시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다음 시장도 못 잡아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알잖아요. 시장에 계속 체류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급매를 찾아다녔는지, 얼마나 싸게 사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좀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한테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급매물도 거래가 안 된다. 노동왕 집값 하락 신호인가?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급매물을 안 사네요. 제 말이 맞죠? 급매물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영상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재밌는 결과가 나와요. 급매를 사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급매가 나오는 시즌에는 안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급매를 사고 싶을 때는 언제예요? 정리를 해보죠. 급매를 사고 싶다고 할 때는 마구 올라갈 때예요. 강남이 핫하다, 서초가 핫하다, 강동구가 핫하다. 거기 가서 급매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공급과 수요잖아요. 우리 입장을 한 번만 바꿔봐요. 마구 올라가는 내 집, 내 단지, 급매로 팔까요? 안 팔아요. 제가 경험을 해봐도 급매를 잡을 수 있는 단지는 지금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은 단지예요. 그런 단지들은 매물도 적절히 있고 전세가만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막 올라가요. 내 집이. 내 집이 막 올라가고 우리 단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급매로 팔까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서. 저 같은 사람은 팔죠. 팔고 싶으면. 그때가 팔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니까. 그러니까 급매가 없어요. 근데 급매는 언제 있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냉각기, 침체기, 조정기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나는 못 산다.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이유가 들어있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급매가 필요 없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못 산다는 결론이 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5년, 한 5번 정도의 기회가 흘렀는데 최종적으로 집을 못 산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이 올랐다. 여러분, 많이 올랐다는 우리가 망각해서 그렇지 2018년도, 19년도, 21년도 계속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많이 그 상담을 많이 했던 시즌이 그때라서 그래요. 제가 많이 들었던 게 2018, 2019, 2021. 그때 많이 들었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다. 근데 결론은 지나보면 뭐예요? 그때 샀어야 되는 데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좀 냉각됐을 때, 특히 2019년도에 침체되어 있던 헬리오시티 또는 그때 그나마 급매가 나왔던 강동구의 물건을 잡은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알아요. 약간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 급매가 나올 것이고
그 금매는 어쩌면 내가 사고 싶어 하던 바로 그 금매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요. 근데 사지 않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이제 금매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결론을 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금매는 급등기에 누가 봐도 그냥 싼 이상한 매물이에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존재 안 해요. 있긴 있어요. 이 이상한 시장에 부동산은 거래기 때문에 찾으면 있긴 있는데 쉽게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매를 살 확률은 별로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금매물도 거래가 안 된다. 노도강 집값 하락 신호인가? 노도강에 금매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시면 있어요. 물론 편차는 있는데 있어요. 근데 노도강이 하락 중인 건 아닙니다. 하락 중이지 않아요. 지금 앞으로 한동안 저 같은 유튜버들이 좀 고난의 시간을 겪을 것 같은 게 한국 부동산원 통계가 안 맞아요. 이미 오래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요새는 제가 쓸 수가 없을 정도예요. 벌써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못 쓰겠어요. 저는 더 이상. 그래서 KB 자료랑 실거래가를 써야 되는데 KB 자료도 조금 잘 모르겠어요. KB 자료는 아직은 믿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근거가 없잖아요. 부동산이란 재화에 대한 자료를 가질 수 있는 곳이 있고 가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공개가 되는 자료가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흐트러져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하락 중은 아닌데 여기 금매가 지금 나오고 있다면 평소에 금매를 기다리시던 분들은 여길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가죠. 자,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쵸? 이게 일반인과 부동산을 계속 하신 분들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랑도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금매가 왜 나올까요? 맞아요. 막 오를 때는 안 팔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무서워서 팔라는 사람들, 급한 사람들. 이 금매물이. 무슨 말이냐? 매수자도 매도자도 똑같아요, 패턴이. 매수자는 막 올라갈 때 금매가 나올 수 없는 시장에서 사고 싶어요. 매도자는 막 올라갈 때는 가지고 있어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제일 비싼 가격에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누군가 팔고 누군가 사면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수인 매도인의 심리를 내가 몰라서 언제까지 올라갈지 언제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금매를 잡고 싶다? 남들보다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은 어쨌건 간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못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밌는 일이 있죠. 올라갈 때는 금매가 없어서 싫고 내려갈 때는 금매가 있어도 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 올라 가만히 있을 때는 사실 솔직히 기다리고 싶죠. 인정하시잖아요. 결론은 집을 못 고른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왜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행동 패턴을 스스로 한번 분석해 봤으면 해서 그래요. 전 옆에서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건 확실해요. 어떤 결론을 내리시든 간에 부자로 가는 길, 고수로 가는 길은 일반인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명확해요. 나한테 운이 들어온다는 거는 대중의 수요가 나한테 한 번에 쏠리는 건데 일반인이랑 같은 곳에 가면 그 쏠려오는 수요를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대중과 같이 가지 않으면은 뭔가 갑자기 밀려오는 수요를 나 혼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자금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일반인이랑 같이 간다? 그건 가능이 없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가만히 있을 때 전부 다 집을 못 사는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사는 분들의 특징은 뭐야? 사는 분들의 특장. 올라갈 때는 베스트는 뭐예요? 팔고. 이게 베스트예요. 팔고 후회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그분들 팔고 딴 거 사죠. 실력이 있으면. 그렇겠죠? 올라갈 때 팔고 이게 베스트고 또는 올라갈 때 수요 공급 파악해서 그냥 사고 내려갈 때도 파악해서 금매 사고 가만히 있을 때 이게 가만히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경매, 공매, 금매 깎아서 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팔고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고 가만히 있을 때 더 싸게 사서 싸게 팔고 다 가능한 구조인데 지금은 어느 구간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따지면 내려갈 때잖아요.
내려갈 때는 파악해서 급매로 사고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게 지난 4, 5년 동안 사람들이 인정한 구조예요. 지난 4, 5년 동안에 계속 이랬어요, 지금. 계속 내려갈 때 산 사람이 이겼고 올라갈 때 팔고 더 좋은 걸 산 사람이 이겼는데 지금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세요. 차이점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년 내가 변해야 내 인생이 변하는데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내려가면은 가만히 있어요. 올라가면은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급매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불안해요. 근데 어떻게 이 패턴을 깨시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패턴을 깬 방법은 반대로 행동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너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 사냐? 예. 저 낙찰도 받았고 사기도 했고 사고 팔기도 했어요. 저희 멤버십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행동하는 이유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행동 패턴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몇 년 동안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으신 거거든요. 그건 좋지 않아요. 변화해야 돼요. 일반인을 다르게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도 비트코인도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진 않죠. 그런데 누군가 한 번 주면 지금 내려간다, 분위기가 어떻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패턴 자체를 한번 제3자 입장에서 극복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오늘 영상 보시고 스스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변화가 있었나? 일반인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면 분명 도움 되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